안녕하세요. 박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음, 정성군에 언제 하나은행이 생기나. 그러니까 저희 군에는 하나은행이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실질적인 사례, 저희가 정성군에서 했던 디지털 문해, 그중에 금융문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디지털 문해의 큰 범주에 속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제가 느끼는 대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하게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저희도 이 당시에 디지털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여기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디지털 교육이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은 한문협 정선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문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가 사실 고민이었어요. 그럼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어디? 농협. 저희는 농협, 수협, 우체국. 그런데 농협이 가장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문해학습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다르면 못한다. 그래서 농협을 중앙회를 찾아가서 저희가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사진 찍게 허락해 주세요. 이 작업이 1년이 걸렸어요. 결국에 1년 후에 농협중앙회에서 저작권 허가를 해줬고 진행이 된 거죠. 지금 하나은행과 맥도날드를 하는 과정은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고 국가기관을 했기 때문에 됐을 거예요. 저는 2020년 때 그 맥도날드, 롯데리아, 모든 은행 다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됐던 데는 오로지 농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뭔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ATM 교육을 은행 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 그러게서 결국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사회적 기업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이나 시설 지원은 정선군청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결국에 디지털 문해, ATM 교육을 시작했던 것이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이 네 기관이 같이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을 똑같이 고민하시고들 계실 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르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걸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거꾸로 갔네요. 이거 많이 보셨죠? 그 디지털 훈민점이라고 제가 만들어서 웹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올려놓은 건데 아마 많이 다운들 받으셨을 거예요. 잘 보시면 왼쪽 끝에 영업점 이름이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학습자들은 이 화면을 봐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농협중앙회입니다. 지역 농협은 또 달라요. 문제가 발생하죠. 하여튼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해결했던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그민출에 한번 눌러보면 자꾸 제가 다른 걸 누르네요.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만든 거예요. 저희가 갖다가 찍어가지고 다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작권 해결이 필요했던 거고요. 요 비밀번호도 나오는데 요건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수월하시면 대부분이 어머니 비밀번호 누르세요. 그러면 다들 4589 자기 거 비밀번호 눌러요. 그래서 항상 수업할 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상의 비밀번호를 정하고 수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수업을 하시죠. 그래서 30만 원 하면 이게 5만 원권.
어떤 기계는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옛날 기계는. 그래서 요것도 넣어달라 그래서 또 넣었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ATM에 직접 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요거 아마 혹시 강릉에서 오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처음 기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강릉에서 시연을 했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ATM을 잘 하겠구나 생각을 했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터치를 하라 그랬더니 일단 터치가 안 되는 분이 계셔요. 터치를 하라 그랬더니 누르고 계셔요. 갑자기 뭐가 꽉 나타나. 아, 이게 무슨 문제일까? 알고 봤더니 이분들은 이런 디지털 기기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금융문해를 위해서 ATM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분들이 처음 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스마트폰 교육하시는 분들 그런 일들 생기실 거예요. 눌렀는데 갑자기 그 앱을 삭제할 거냐 옮길 거냐 나오면 선생님들도 당황하시고 어머니들도 당황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터치와 누름, 드래그 이런 거 전혀 모르시는구나 이런 사항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봤더니 글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 저 글자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대상화로 하는 학습자들은 소망의 나무라든가 배움의 나무 초기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이해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체, 예금, 보이스피싱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ATM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한글 수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한글 수업조차도 지금 당장 쓸모있는 수업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어려운 또 이상한 글자 교육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거는 한글 문해와 이 디지털 문해라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이 그럼 디지털 기기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기회가 좋았던 게 2023년에 디지털 문해 교육 거점 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됐어요. 지정이 돼서 이런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머니들이 디지털 기기를 처음 배우는 과정을 담은 거예요. 14시까지 담았는데 여기 보면 요런 교육을 하면서 그런데 책으로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책과 똑같이 만든 웹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5차 시에 나오는 과정인데 맨 위에 거는 터치를 연습하는 거예요. 눌러보면 터치를 하면 넘어갑니다. 하투장이. 밑에 거는 하투가 아니라 터치가 아니라 눌러야 넘어갑니다. 맨 오른쪽 거는 강아지를 끌어서 가야 하면 강아지 집에 있는 모양이 나타나요. 아마 나중에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하십니다. 되게 어려워하셔. 그런데 막상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다 하셔요. 나중에는 재미없으니까 더 난이도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듯이 이런 거와 함께 한글 수업과 동시에 진행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태블릿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수업도 하고 한글 수업도 하고 창체 활동도 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우리 학습자들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ATM이고 다른 것도 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ATM 금융교육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희도 목표는 뭐요? 스마트폰 앱 교육이에요. 왜냐? ATM 기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죠?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오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ATM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결국에 스마트폰 앱으로 해결하지 않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게 될까? 그것이 아까 말한 터치, 드래그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고,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앱을 깔아드려요. 깔아드리면 이분들이 심심하니까 집에서 자꾸 누릅니다. 나중에 와서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선생님 이거 너무 심심해요. 좀 어려운 거 없어요. 점수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곳에 맞게 약간의 프로그램을 수정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저희는 사회지역 기업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 이게 안 되면 결국에 국평원이라든가 국가기관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 거예요. 그리고 일정 정도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학습자들은 한글을 잘 모르는 학습자들이에요. 스마트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 결국 키보드를 칠 줄 알아야 돼요. 키보드를 칠 줄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왜 어르신들이 유튜브에 계속 가짜 뉴스로 가느냐? 본인들이 검색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내가 본 것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스마트폰 교육을 해야겠구나. 스마트폰 교육에서 키보드 교육을 해야겠구나 해서 저희는 키보드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글 배우시는 분들한테 키보드 교육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같은 거 쓸 때 글자 쓰는 거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익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럴 때 키보드 교육에서 주의할 것은 이분들이 느낌표라든가 쌍자음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키보드 같은 경우는 커티 키보드 같은 경우는 그게 보이지 않죠. 무엇을 눌러야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스마트폰 교육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교육을 하려면, 우리가 앱을 잘 사용하게 하려면 키보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 없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되느냐? 이 마지막이 사실 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문해 학습자들한테는. 앱 서치를 하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학습자가 몇 명이나 될까? 때로는 제가 문해 선생님들 교육을 하다 보면 문해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더구나 또 문제는 그래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 몰라. 이거를 찾아보자. 근데 이 폰이 어머니들 폰은 누구 폰? 그렇죠. 본인 인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한 발자국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계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저 혼자의 고민이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수업을 하다 보면, 태블릿 수업을 하다 보면 여기도 지금 많은 분이 계신데, 자 우리 뭐 해봅시다 그랬는데 기종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가 그걸 몰라, 새로운 기종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한 두 분만, 나랑 비슷한 두 분만 수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이폰은 여러 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하나원 그 소프트웨어 웹 설명하면서 하나를 할 줄 알면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태블릿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와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렇다면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배포해서 수업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업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충분히 나눠주죠. 태블릿이 남아 돌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정성 같은 경우 아까 시설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저희는 60대 정도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키오스크가 군에 9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고 교재를 만들 수가 있고 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이 노력이 아무리 많아도
기관에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기관에 많이 요구하셔야 되고 기관에 있는 분들은 저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 금융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제가 초두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은행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저도 IT 전문가여서 오픈뱅킹 쓰시죠? 은행 하나만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마이데이터라는 거 아시죠? 하나만 하면 모든 금융상품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금융 플랫폼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법적인 문제가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각 지역에서 하시는 문해 선생님들이 금융문해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어렵다. 웹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하나원큐를 하고 싶으면 어머니들 모시고 원주나 강릉을 가서 계좌를 개설해야 돼요. 불가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교육할 때 키오스크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오스크를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인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뱅킹 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적으로 어른들이 쓸 수 있는 웹 뱅킹을 하나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고 추가로 뭐 필요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플레이스토어에 많이 올려놓고 있으니까 자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이 정선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선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정선에 벤치마킹 오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디지털 금융 문해교육 수업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안양시민대학 박진솔입니다. 사실 이렇게 위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해볼 테니 제가 좀 버벅이더라도 어여삐 여겨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발표는요, 디지털 금융 문해교육 수업 운영 사례인데요. 일단은 이 수업은 제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을 했었던 수업이고, 요 학습자는 초등 2단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수업을 운영하는 거를 제안받았을 때 처음에 저 디지털 금융 문해교육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희 반 학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뒤를 돌면 뭐라고 할까요?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려요. 선생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까먹어요.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거기에 금융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반 학습자분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디지털 금융 문해교육 받아쓰기로 부르면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 한두 분 계세요. 네. 근데 금융이라는 말도 이제 심리적 부담감이 느껴지는데 거기다가 디지털? 막막하네? 라는 생각이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도대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을 했던 건 금융도 디지털도 앞에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문해교육 안에서의 디지털 금융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를 치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문자를 보낼 때 어떤 버튼을 눌러야 문자를 보낼 수 있죠? 맞아요. 종이 비행기 모양이죠. 근데 그걸 안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백날 그 문자를 치셔도 보내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문자 치는 거를 알려드려도 막상 학습자분들이 카톡 같은 거나 문자를 안 보내시더라고요. 왜 안 보내실까요? 오, 맞아요. 실수하실까 봐. 아니면은 내가 맞춤법을 잘 못 맞춰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셔서 이제 기능을 알려들어도 쓰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이 디지털 금융 문해교육 수업을 하려면 결국에는 문해교육에서 시작해서 문해교육을 중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문해교육 아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손가락으로 보는 은행 업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이 남의 손가락일까요? 내 손가락일까요? 내 손가락이 남의 손가락이 아니라 내 손가락을 의미하죠. 나의 손가락. 그거는 저는 이 말은 즉 주체성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손가락으로 키오스크든 뭐 ATM기든 아니면 스마트 뱅킹이든 내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돼보자라고 이제 생각해서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총 4가지의 파트로 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용어 익히기. 이 문해교육에서 있어서 이 금융 용어라는 게 학습자분들에게 입금이 뭔지, 근데 또 무통장 입금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 차이점은 뭔지, 출금은 뭐고 계좌이체는 뭔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금융용어 익히기에 좀 더 많은 중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뱅킹이란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이제 붙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학습자분들에게 처음에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ATM기 사용하실 분 있나요? 한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들까 말까 하세요. 해본 적은 있는데 자신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스마트 뱅킹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 그건 아는데. 은행 어플 있으신 분 계세요? 사용하실 줄 아세요? 라고 했을 때 손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은행 어플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돈도 보내고 통장도 개설해요. 알고 계시죠? 하니까 학습자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가 절대로 하지 말래요. 선생님 그거 하다가 막 돈 100만 원 보낼 거 1000만 원 보내요. 절대로 안 돼요. 보이스피싱인가 뭔가 당해요. 라고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뱅킹이란이라고 한 거는 알아는 보자. 뭔지 알아보자. 우리가 마음의 벽이 너무 높은데 벽 정도는 좀 허물어서 요 담벼락을 낮춰서 들여다는 보자. 그래야 선택권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스마트 뱅킹이란이라고 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ATM 알아보기입니다. 사실 알아보고 사용하는 것까지 이제 목표를 잡았는데요. 제가 학습자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제 은행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우리가 주말에 돈을 찾거나 뽑아야 될 때도 찾거나 아니면 보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은행 문 닫혔다고 언제까지 우리 발 동동거릴 거냐. 우리 그거 저렇게 좋다는데 한번 써보기나 해보자.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스마트 뱅킹이란 알아봤잖아요. 저건 너무 무서워. 근데 ATM기는 은행 갈 때마다 보긴 해. 나랑 비슷한 사람도 쓰는 걸 봤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충분히 연습해서 은행 가서 직접 해보자 라고 이제 제가 목표를 잡고 ATM기를 사용하는 걸 목표로 잡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실전편,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탄영역 지점에 가서 이제 저희가 직접 돈을 뽑아보고 입금해보고 하는 이제 수업으로 이 1학기 수업을 마쳤는데요. 그래서 요 용어 익히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양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교육처럼 차근차근히 이제 시작을 했고요. 뭐 입금이 무엇인지 예금 출금이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저렇게 학습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충분히 익힐 수 있게 이제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뭐 통장이나 카드에 있는 돈을 찾을 때 무엇을 눌러야 합니까? 라던가 아니면 50만 원을 찾으려고 한다. 뭘 눌러야 하나요? 이 32만 원은 뭘 눌러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에 있는 이 학습지에 글자도 같이 읽어보고 글도 읽어보고 화면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기 시작해요. 왜? 종이는 내가 잘못 누른다고 어떻게 되지 않잖아요. 네.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이런 터치 화면은 잘못 누르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저 종이는 정답을 잘못 적는다고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고 직접 써보시니까 공부한다라는 느낌이 드시더라고요. 네. 나도 이 금융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도움이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거는요. 카드를 이용해서 알파벳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IC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저 작은 네모난 칩이 IC 칩인데 저기에 정보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어떤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저 방향으로 넣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영문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어느 날 가서 여러분 카드 다 있으시죠? 하니까 다 있으시대요. 꺼내보세요. 네, 한번 꺼내보실래요? 하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우리가 대문자 알파벳을 배웠는데 대문자 알파벳으로 된 그 글자들 길게 좀 써 있는 거 있나요? 없나요? 하니까 다들 찾으시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뭘까요,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걸까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아요. 농협 하나은행 카드면 하나은행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뭐 카드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영어 적혀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여러분 이름이에요 하니까 뒤집어지셨어요. 반이. 세상에 이게 제 이름이에요? 처음 알았네. 영어로 이거 제 이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알고 싶었는데 맨날 첫날 긁고 다녔는데 박힌지 몰랐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름입니다. 하면서 제가 미리 준비했던 저희 반 학습자분들의 영문 표기 이름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비교하셔서 혹시 알파벳이 다른 분은 손을 들어보실래요? 하니까 이분들이 보더니 저는 맞아요. 똑같아요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선생님 여기는 O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거에는 U가 있어요. 뭐가 맞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는 SOON도 되고 SUN도 되는데 이름은 자기 결정권이니 본인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된다. 단 여건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적힌 이름이 나의 공식 이름이니 그걸로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직접 알파벳을 다 써보고 자기 이름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깨가 굉장히 올라가셨어요. 나 이제 영어로 이름도 써. 그러시면서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반 분위기가 한층 더 이제 달아올랐죠.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되시냐 하니까 아들이 왜 이걸 나한테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거 내 이름이라고 왜 걔가 안 알려줬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드님도 모르셨나 봐요. 잘 됐네요. 누구님 집에 가서 알려드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집에 가서 알려줘야겠네 이러시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씩
이 카드라는 게 이런 정보가 또 담겨져 있구나. 카드 번호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현금 카드랑 그러니까 체크카드 그리고 신용카드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같이 곁들이고, 어떤 분이 신용카드는 빚처럼 느껴져서 이 현금을 항상 뽑아가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럼 현금카드, 체크카드 만드세요. 돈 빠져나가는 거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문자로도 와요. 근데 그거 빚 아니고 통장에서 바로 나가니까 현금 갖고 다니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요즘 우리나라는 현금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죠. 버스도 현금 없는 버스, 어디 카페 가도 현금 없는 카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했던 거는 바로 아이디 만들기입니다.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가지고 이 아이디를 다양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영문하고 숫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니셜이라던가 아니면 성이라던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사용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알파벳도 써보고 내가 생각나는 숫자, 기억할 수 있는 숫자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아이디를, 정말 기상청한 아이디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덧붙인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어디에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적어놓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요거를 우리가 왜 만들었냐면,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 가입하러 가면 여러분 아이디 쓰라 그래요. 만들라 그래요. 그럼 막상 이거 모르고 갔을 때랑 알고 갔을 때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아이디를 자신 있게 적었는데 손님 죄송하지만 이 아이디는 중복된 아이디입니다. 다른 거 적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여러 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 또 말하면 된다. 괜찮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 인터넷 뱅킹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디지털 문해교과서에 있는 걸 따와서 직접 써보는 연습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생년월일을 적는데, 적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습니다. 다 적으세요. 6자리, 주민등록 앞자리. 8자리라고 말하는 순간 못 쓰세요. 1956년 8월 16일로 써보세요. 못 쓰세요. 그래서 잘됐다. 생년월일 정도는 쓸 줄 알아야 한다. 성명 쓰고 생년월일 썼더니 다음 산이 주소였어요. 주소, 우리는 이제부터 주민등록증 안 보고 써볼 거다. 이거 어디 가서 쓸 줄 알아야 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주소 쓰는 연습을 했고요.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거의 다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구글 계정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렸고요. 이용자 아이디는 우리가 직접 만든 아이디를 저기다 적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마트 인터넷 뱅킹 요 신청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하고 나면은 꼭 학습자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선생님 저 이거 그럼 깔아주세요. 저 이거 사용해 볼게요 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금융이라는 거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은행에 가셔서 은행원과 하기를 나는 권장드린다. 예, 우리는 요 교실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 가서 당황하지 않는 법을 연습하는 거다. 예, 아이디 쓰라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써보고, 주소 쓰라 할 때도 당황하지 않고 써보고, 인터넷 뱅킹이랑 스마트 뱅킹 둘 다 가입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스마트 뱅킹만 가입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요 교실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ATM 사용 방법 익히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금융 문해 교육이잖아요. 근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내가 금융 생활을 하는 것만 디지털 금융 문해 교육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동영상 학습이랑 가상 실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기 통통한 손 나오는데 제 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은행에서 카드 넣고 한 손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들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찍고 제가 이제 목소리를 넣어서 네 카드 넣습니다. 돈통 열렸죠? 돈 넣습니다. 이러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카카오톡 방에 이제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교실에서 안 보여주고 왜 카톡방에 올렸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이분들이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서 카톡방에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누르면 틀어지니까. 그래서 입금하기 수십 번 보고 학습자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틀 만에 36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동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상 실습인데요. 요거는 비그풀 사이트를 활용해서 키오스크 체험에서 이 농협 ATM기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상 실습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저렇게 제가 이제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태블릿 PC의 장점이 뭐냐? 터치가 가능하다는 것. 실제 그 은행 기기처럼 우리가 직접 터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큰 탭이랑 연결해서 다른 학습자분들이 같이 볼 수 있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앞에 나가서 하면 또 굉장히 떨리잖아요. 근데 저희 반의 장점은 제가 좀 이렇게 항상 말하는 게 못해도 괜찮아. 틀리면 뭐 어때? 해보는 거지. 요거를 항상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학습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무서운데 라고 하시면 학습자분들이 다른 분들이 그냥 해 그냥 해 괜찮아 그냥 해 나도 못해 이러시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반 분위기가 잘 형성되니까 일단 나가세요. 뭐 해보죠 뭐 이러시면서 나가셔서 해보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버벅이면 다른 분이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저기 버튼 있잖아 저거 눌러봐 라고 해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보면서 계속 반복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진행할 때 뭘 했냐면 처음에는 원하는 거 하세요라고 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저기 나와 있는 미션을 드렸어요. 이건 랜덤입니다. 학습자마다 다르게 드렸어요. 모르고 나가세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계좌에 돈을 넣으려면 뭐 눌러야 할까요? 눌러보세요. 만약에 32만 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2만 원 넣으려면 아니요. 돈 입금이니까 그냥 넣으면 돼요. 출금할 때만 이제 32만 원 넣습니다. 보통 학습자분들도 32만 원 넣으려면 근데 기타 금액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앞서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넣어야 되는데 출금을 일단 누르세요. 왜? 나는 거기 기타 금액 있는 거 배웠으니까. 그러면 제가 저 돈 넣을 건데요 라고 하면은 잘못 눌렀네 이러시면서 다시 이제 하세요. 그래서 요 수업을 하면서 또 하나는 비밀번호 누르기입니다. 네, 정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번호를 만약에 4289면 4289 이러시면서 누르세요. 네. 보통 그 은행 가면은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누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 비밀번호라고요. 비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4289 이러면서 누르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러시더라고요.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면서 누르고요. 비밀번호니까 우리는 자기 번호 아니라 1, 2, 3, 4로 통일하겠습니다. 1, 2, 3, 4로 누르세요 라고 알려드리고 하는데 과연 1, 2, 3, 4 누르실까요? 뭐였지? 4 이러세요. 이미 눌렀어요. 그러면 엄청 당황하세요. 잘못 눌렀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항상 하는 말이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자 보낼 때 뭐 누르면 지워지죠? 라고 하니까 그 뭐 화살표 같은 거? 뭐 X 돼 있는 거 그거 누르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찾아보세요. 그 어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화살표 빨간 거 요 버튼 누르면 지워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누르세요. 그러면은 하나가 지워지잖아요. 정답입니다. 하나 지워지는 버튼입니다. 틀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걸 눌러서 지우세요 라고 알려드렸더니 ATM기 사용할 줄 안다고 저 할 줄 알아서 별로 나가서 안 해도 돼요 하시던 분도 저건 처음 알았네요 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잘못 눌렀으면 그 화살표 눌러서 지우세요. 당황하지 않으면 언제나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요 실습까지 마치고 나니까 이분들의 어깨가 더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 가봐도 되겠어요? 하니까 가보죠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만만한 상태로 하나은행에 출격합니다. 무려 안양에서 일산까지 시니어 특화 점포를 향해 버스를 대관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은행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신청해서 갔다 왔고요. 일정은 이랬습니다. 은행 도착, 그다음에 OX 퀴즈. 이것도 하나은행에서 준비해 주셨고 ATM 사용 방법 익히기, 그리고 ATM 실습, 은행원과의 만남까지. 네. 그래서 OX 퀴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뱅킹 이용 및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에 관한 문제여서 학습자분들이 직접 OX 표말 가지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ATM 실습은 타 은행 카드도 같이 이용하면서 했어요. 네. 왜? 농협이면 농협 카드만 되는 줄 알고,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카드만 되는 줄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한쪽은 하나은행 카드, 한쪽은 타은행 카드로 실습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저 30분인데 3분 더 저에게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했습니다. 저렇게 큰 화면을 통해서 학습자분들이 게임하듯이 OX 퀴즈를 하셨고요. ATM 실습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업을 마치고서 학습자분이 일기를 써왔는데 제가 이 일기를 너무너무 공유해 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이 일기입니다. 이 일기의 주인공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반은 작년에 따끈따끈하게 소망반을 마친 반입니다. 이름 석자 정도 쓰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에 이분이 고민이 뭐였냐면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몇 달 동안 못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은행 가는 거 무서워요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은행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지라든지 구해서 써보고 연습해서 적금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올해는 뭘 했어요? 디지털 금융,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도 배우고 ATM 사용하는 거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기를 잠깐 읽어드리면요. 앞에 한 줄이 더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와 돈 30만 원을 빼야 되는데 할 줄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주머니한테 가르쳐줬다. 마지막 때는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했다.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에는 알려줄 때는 본인이 누르시고 비밀번호는 뭐예요? 비밀번호잖아요. 눈 가릴 테니 누르세요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누르게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카드가 나오면 카드를 뺀 다음에 돈통이 열리면 돈을 빼라고 했다. 인사를 하고 그 아주머니는 가셨다. 나도 학교 다니기 전에는 저렇게도 몰랐었는데 처음에는 적금이 끝나도 몇 달 동안 돈을 찾을 줄 몰랐다.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지금은 자신만만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마지막 줄이 이 문해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만만해지는 것.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만만한 상태로 세상을 만나는 것. 근데 그게 바로 디지털 금융교육에서도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일기를 함께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저는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